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풀어드립니다. 영재대학교 석좌교수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와 오늘의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지아에서 굉장히 큰 심리적 타격을 받았고 캄보디아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 보면서 이거 반드시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뭔가 이 상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 역할이 중요한 때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실종 신고가 330건이고 지금 이제 그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이제 그 캄보디아의 구금된 사람이 550명이라고 하는데 550명.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80명 정도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구금된 사람들 상당수가 또 한국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사안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피해자면서 동시에 사실 범죄의 가담자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실 또 이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건너가서 그리고 또 이게 뭐 1,000만 원 월 1,000만 원을 준다 또 항공권과 뭐 숙박권까지 제공해 준다라는 이 조건들의 유혹돼서 넘어간 사람들인데 상당 부분 이게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걸 알고 이 캄보디아에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건 해결이 더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제 숨진 그 대학생처럼 이 속아서 간 사람들 그다음에 선의 피해자들도 있겠지만 선의 피해자들과 이 범죄 공범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해 이제 청년들이 속아서 간 청년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 그죠? 네. 이 보니까 이제 뭐 그 얼마 전 뉴스 보셨다시피 살려주세요라는 통화 뒤에 연락이 두절된 학생들도 있고 뭐 2천만 원만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라는 통화를 한 뒤에 연락이 끊긴 남성들도 있고요. 신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 보통 이제 이게 뭐 정말 그 방송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손가락 부러뜨린 경우도 있고 전기 고문을 이번에 숨진 학생도 전기 고문 끝에 심장마비로 숨진 경우도 있었고요. 이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 상태에서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제 온갖 그 사기 거래 등 이제 그런데 로맨스 스캠 등이나 인터넷 사기에 계속해서 이제 내몰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효용이 떨어지면 이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돈을 안 보내거나 돈을 보내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장기 매매, 나중에 인신 매매까지 해서 계속해서 중국이나 더 안 좋은 데로 팔려나가는 그런 끔찍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좀 한심하게 생각되는 게 시민 덕후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네, 맞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나서서 구출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영화가 나왔다는 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거고 실화 기반의 영화였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박항서 감독이 그 유명한 분이 그 택시에 잡혔다가 풀려났다. 이러면은 내가 볼 때 완전히 그 캄보디아나 그 인근에서 이걸 CPX가 걸렸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 몰랐던 게 아니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5월이네요. 올해 5월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여러 차례 방송도 됐고 문제 제기도 됐고 그리고 이게 이 실종 신고는 작년에도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올해 들어 550건이지만 작년에도 120 몇 건이 있었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웬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크라임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제 범죄 단지라고 부르죠. 이게 보면 이제 호텔도 있고 식당도 있고 처음에 가면 이 화려한 그 호텔에 묵게 하면서 이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신나게 벌어보자라고 하는데 이 좀 지나면 이제 통장도 뺏고 여권도 뺏고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감금한 상태에서 온갖 고문과 이 가혹한 행위를 당하면서 이제 범죄에 내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적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팔려나가는 그런 신세고요. 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이게 왜 안 되나. 일단 한국 경찰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한국 경찰이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회신이 오는 게 30%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경찰이 워낙 이런 건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는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한국 경찰들도 이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을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여겼던 거 아닌가라는 뒤늦게 이제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국민들도 이게 뭐 범죄인 줄 알고 갔으면서 1,000만 원을 누가 공짜로 주겠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게 어딨냐? 다 범죄라고 알고 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구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뭐 국가적인 자원을 써야 되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한국 국민 일단 안전을 지켜야 되겠죠. 이분들이 가서 이제 로맨스 스캠 주식 코인 리딩방 지금 우리가 맨날 그 문자로 들어오는 그런 그리고 소셜 미디어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온갖 형태 피싱 사기들이 상당 부분 이 캄보디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네. 우리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있잖아요. 네네. 아덴만 작전처럼 네네. 뭔가 좀 국가가 국민이 당하면 반드시 응징하고 그렇습니다. 국민을 구하고 응징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좀 국제사회에 한국 사람을 건드리면 맞습니다. 반드시 응징당한다. 뭐 네. 이런 단호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런 여론도 많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걸 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아덴만 사건, 아덴만의 영웅 할 때 이제 그 소말리 해적들과 싸워서 군사작전을 벌여서 구출을 했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그건 공해상이었기 때문에 이 주권이 없는 공해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군사작전이 가능했죠. 그렇지만 이 캄보디아는 어쨌거나 캄보디아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군인들을 보내는 순간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군인들을 보내기 전에 이제 이러이러한 군사작전 할 거다라는 걸 그쪽에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의 군이나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작전을 벌여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 안 됐던 거는 이 캄보디아 이 범죄 조직의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또 중국이거든요. 또 중국에 있던 범죄 조직이 중국의 단속이 심하니까 이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요청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잘 해결이 안 됐고 한국에서도 지금 요청하고 있고 일본은 또 강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요청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가서 이 캄보디아 경찰청 안에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고 거기 한국 경찰이 상주하면서 공동 수사를 벌여야 되는 게 일단 최선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특공대를 파견해서 이 범죄 단지를 급습해가지고 완전히 다 일망타진하는 그런 그림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 제가 이제 표를 한번 만들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다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 범죄 조직을 왜 일망타진을 못하나 보시면 이제 왼쪽이 캄보디아의 온라인 범죄 조직이고요. 오른쪽은 과거의 남미 마약 카르텔입니다. 이게 이제 왜 어렵는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마약 카르텔은 마약이라는 실물을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 있는 물건을 거죠. 팔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아무튼 모여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이 거대 범죄 조직의 직원들이잖아요. 여기는 또 디지털 범죄인데다가 또 온 사람들은 다 끌려온 사람들, 강제로 끌려오면서 강제 노역을 알고 있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핵심 인프라라는 건 이제 그 마약 조직은 또 이 하이어라키가 잘 돼 있고 또 유통망이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고 그런데 이 온라인 범죄 조직이라는 건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 그다음에 뭐 또 특히 최근 이제 뒤에 얘기했죠 스테이블 코인을 또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가 않고 문제가 되면 엄마 이제 건물을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시아누빌이라는 데는 캄보디아의 최대 휴양 도시였는데 그게 원래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관광 산업을 유치하려고 거기 또 카지노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카지노를 만들어 놓으니까 중국에 이제 범죄 조직이 들어와서 마침 또 코로나 팬데믹 때 카지노가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조직 전체를 지금 이제 온라인 범죄 조직으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다른 호텔로 옮겨가면 되거든요. 거기 다 공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빈 건물이 많아서 멀쩡하게 새 건물이고 이 시설은 좋은데 빈 건물인데 문제 생기면 다른 건물로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약 조직보다 훨씬 더 찾기가 어렵고 점조직인데다가 또 문제는 마약 조직 한번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이게 재배에 오래 걸리고 정제 시설 같은 게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여기는 그냥 컴퓨터만 몇 대 있으면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관광객들 잡아다가 강제로 일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비용도 안 들고 얼마든지 확장성도 쉽고 만약에 잘 된다 싶으면 이 범죄 조직을 다른 아파트 몇 칸 빌려가지고 사람들 잡아들여다가 또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군데를 급습할 수 있지만 전체를 일망타진하기는 이건 그래서 이 남미의 마약 카르텔보다 훨씬 더 이 일망타진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었는데 네. 이 정도 되면은 경찰청 차장이 현지로 가야 돼요.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거기서 현지에 촉구를 해야 되고 인터폴의 적색을 전부해서 뭐냐면 금융거래 이거를 찾아야 되고 중국에 사실 여기다 협력을 해서 네. 국제사회 공조를 해서 이걸 해나가면 요새 워낙 뭐냐면 통신이나 추적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정확히 그 말씀이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온라인 범죄라서 추적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온라인 범죄이기 때문에 또 꼬리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다 추적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뭐 이 마약 범죄와 달리 온라인 범죄에 맞는 새로운 그 범죄 수사 기법들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또 캄보디아의 윤석열 정부에서
무려 4,353억 원을 ODA 원조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우리가 캄보디아는 중국과 달리 우리가 훨씬 더 가까운 나라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너네를 많이 도와줬는데 이런 건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그 수사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이 외교적 차원의 이 해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지금 그 캄보디아로 갔는데 이건 이제 단순히 뭐 그 수사 공조 차원 넘어서 국가 대 국가로 외교 문제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수사기관하고 그러니까 가보면은 경찰이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나잖아요. 네. 경찰하고 외교부하고 군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캄보디아와 협력을 하는 거거든요.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거. 어쨌든 한국 국민을 괴롭히면 반드시 응징당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그런 되지 믿음을 않을까요? 국내에도 필요하고 국제적으로도 한국 국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사실 미국은 그런 믿음을 좀 확산을 시켰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이 요인을 세 가지를 교훈을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그거 같습니다. 이 청년들, 한국의 저숙련 노동자들이 매우 위험한 상태다. 지금 최근에 작년 올해 들어서 이제 신입 직원을 안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기업 공채들도 대부분 다 경력직 사원들로 옮겨가고 있고 20대 남성들, 2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내몰려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한 물론 불만이 많겠죠. 그리고 캄보디아라는 이제 저개발 국가에 대한 불만과 분노, 불신이 많겠지만 캄보디아는 사실 배경일 뿐이고 국제 범죄 조직이 가장 만만한 나라를 골라서 한 게 캄보디아였고 이동하는 거죠. 지금. 캄보디아도 사실 이제 어떤 피해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캄보디아에 이 정치권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있지만, 근데 이게 캄보디아를 치면 그리고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등을 다 옮겨갈 거라서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캄보디아일 뿐이지. 그래서 이것은 결국 글로벌 국제 공조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 더 넓게 들어가면 셋째, 글로벌 불평등의 심화. 사실 소말리아 해적들도 결국 이게 자유무역 확대되면서 소말리아의 그 일자리를 잃으면서 해적들이 늘었다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이제 캄보디아의 아까 그 팬데믹으로 관광 사람이 물어지면서 거기 이제 온라인 범죄 조직으로 확장됐던 것처럼 이 글로벌 불평등의 심화가 결국 범죄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게 캄보디아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 글로벌 안보 문제로 접근해서 이게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래서 이제 사실 저기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들이 결국 이게 이제 범죄화하면 그게 국제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보면 이제 마약 조직과 달리 이건 또 사람이 하는 그 범죄 서비스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국어로 된 이 사람들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인신매매와 이 한국인 피해자들을 만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이건 정부가 나서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 국민을 우리가 보호한다라는 그런 이번에 그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고한 좀 단호한 태도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가상화폐가 폭락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올랐다는데. 가상화폐 도지코인은 35%가 떨어졌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무려 7배가 올랐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7배는 잠깐 올랐던 건데요. 우리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전에 방송 한번 했지만 1달러를 1코인으로 등치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1달러가 무려 한국에서 5,700원까지 올랐다면 1달러가 무려 지금 원래 달러 가치 3배, 4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죠. 스테이블이란 거 안정화되어 있다는 건데 USDT, USDC라고 해서 이제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한국에서 거래를 못 하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의 비썸 같은 한국 거래소 상장을 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며칠 전에 시진핑을 만나지 않겠다. 한국 경주에 가서 미팅하려고 했는데 취소한다. 그리고 중국이 또 휘토류 전쟁 선포하면서 이 미국에서 달러가 미국에서 이 코인이 급락을 했죠. 코인이 급락하면 이게 다 요즘 최근에는 이 파생 상품에 안 물렸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급등락을 하면 다른 데서 갑자기 이제 청산을 해가지고 물건을 채워야 되거나 또 증거가 부족하면 갑자기 또 이렇게 물량이 쏟아져 나오거나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한국에서 갑자기 미국에서 그런 이제 파동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갑자기 물량이 이게 다 이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동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 USDT나 USDC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뛰어오른 거죠. 이 미국이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부채 네. 이거를 리셋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알려주셔서 제가 좀 그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오래된 그 의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나온 이야기 보니까 이게 미국이 미국 부채를 리셋하라고 한다. 이게 사실 오래된 글로벌 불균형이잖아요. 보면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서 미국 국채를 늘려가면서 이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중국은 열심히 싸게 물건을 팔아서 미국에 파는.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소비하면서, 또 미국이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미국 국채를 사주는 그런 구도. 근데 누구나 알겠지만 국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도 없고, 아무리 달러 기축통화국이라 하지만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결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결국 한번 리셋을 해줘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지금 두 번의 부채 리셋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1933년에 루즈벨트가 금태환 정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 다음에 금값을 당시 21달러에서 35달러로 높이면서,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래서 당시 부채를 한 반토막 정도 40%를 부채를 줄인 경우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공황 시대, 그때도 돈을 막 풀어가지고 쓰다가 결국 이제 이 한 번 리셋해서 이제 그걸 털어냈죠. 그리고 46년대 이제 그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도 당시에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수십 년 동안 유도하면서 이제 그 부채를 줄였는데, 당시 120%까지 부채비율이 올랐다가 그걸 30%까지 떨어뜨렸었죠. 그걸 이제 부채 경감형 리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전 세계 가장 최대 규모의 그 소비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달러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두 번의 사실은 어떤 이제 뭘까요? 배째라식의 리셋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리셋이 지금 이제 양적 완화가 계속되고 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미국 국채 비율이 높으니까 이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벌이는 관세 전쟁과 관세 전쟁 이후에 또 환율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도 다 결국 어떤 이제 미국 국채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라는 건데, 그런 이제 음모론 비슷하게 있는데요. 사실 뭐 일정 부분 의미는 있지만, 취재를 좀 해보니까 뭐 그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리셋을 한다는 건 약간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 부채가 지금 37조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300억 달러 정도. 그래서 이게 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대략 비교해 보면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물론 이제 달러 수요를 늘려주는 약간 안전판 역할을 하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늘려서 이게 달러 가치 추락을 막는다거나, 뭐 국채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코인에 1달러를 대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금태환처럼 1달러를 발행하려면 1달러에 상당하는 그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달러 실물 화폐일 수도 있고 국채거든요.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줄 거다. 소진되는 그러니까 거죠. 말씀하신 대로 리셋까지 아니라도 국채 가치를 보존하는 역할은 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라든가 다른 나라들 굉장히 지금 이게 불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도 이번에 아까 그 가치가 폭등했다고 했죠. 그것처럼 이제 안정되게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이 경제에 또 이 거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이나 네이버도 이 스테이블 코인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갈 텐데, 결국 미국 이 달러 가치가 연동돼서 갈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는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결국 미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스테이블 코인, 미국 국채와 같이 가는 구조, 그리고 미국 경제가 살아야지 또 한국 경제 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연동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